영어 독해나 리스닝 할 때 자꾸 단어가 불편하시죠? 모르는 단어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다시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 순간 독해를 한다는 것은 사전을 뒤져보지 않고 한다는 개념이고, 리스닝 하다 갑자기 잠깐만 내가 좀 사전 뒤져볼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단어가 자꾸 보인다는 것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독해 방법이나 리스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 사전 단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강사들이 단어장을 제시하면서 어때? 보니까 역시 안 되지? 단어를 암기해야 돼 하면서 단어장을 내밀게 되죠. 또는 단어를 암기시키는 어떠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뭐 1000단어를 2000단어를 너가 쉽게 암기할 수 있어라고 유혹을 하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독해나 리스닝 할 때 단어가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독해를 하면서 조금씩 아는 단어는 차곡차곡 여러분의 걸 만들고, 모르는 단어는 조금씩 추가한다는 개념이지, 처음부터 단어를 내가 암기하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기본이 잘못돼서 그래요. 뭐가? 독해는 천천히 단어를 연결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 결론이에요. 만약에 단어가 자꾸 모르는 게 눈에 보이고 자꾸 이게 거창스럽다 그러면 내가 독해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해석해 나가 볼게요. Transforming learning through the tens of instruction. 학습을 좀 트랜스포밍, 변형시키자는 거죠. 뭘 통해서 tangible, 만져볼 수 있는, 만질 수 없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직접 뭔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학습을 변형시키자는 거예요. 자, the essence of metaphor says Lakoff Johnson is understanding experience one kind of thing in terms of another. 메타포, 우리가 말하는 은유의 본질은요, 이 두 사람이 말하기를 이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다른 거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tangible, 진짜 손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죠. 뚜렷한 그러한 가르침을, 지시를 받을 수 있어요. 도널드 션 calls this thing as and draws attention to the way in which some metaphors, generative metaphor, in his terminology, can be essential aid to the innovation and problem solving. 도널드 쇼는 이것을, 이 as가 같다는 거군요. 비슷하게 보는 거, 그렇죠? 뭐뭐처럼 보는 거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 방식에. 그 방식은 바로 일부 메타포는 생성형 은유라 하며 그의 전문 용어로는 그래요. 이러한 메타포는 본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혁신과 문제 해결에. 그렇죠? 그 방식으로. He described a group of product engineers powdering over a new paintbrush with a synthetic bristle. 자, 그런 이러한 그룹의 한 무리의 생산 엔지니어들이 퍼즐 풀듯이 아주 곰곰이 머리를 싸매고 새로운 페인트 브러쉬, 붓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synthetic bristle, synthetic, 합성의 털을 이용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묘사하면서 describe. A synthetic paint brush was not performing well. gloppy was one word used to describe how it delivered paint. And the engineers had tried various strategies to make the brush performance comparable to that of natural bristle brushes. 이 인공의 붓은 잘 퍼포먼스가 좋지 못해요. 그렇죠?
잘 하지 못해요. 잘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이거를 글라피라고 하는데, 한 단어로 말하면 뭘 쓰는데, 그것을 묘사하는 데 쓰는 단어는 글라피라고 하며, 이것은 어떻게 그 페인트를 전달하는지, 페인트를 어떻게 내뿜는지 전달하는지를 묘사하는 단어로서 글라피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엔지니어는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 봤어요. 새로운 브러쉬의 퍼포먼스를 comfortable, 견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자연의 그런 털의 그런 브러쉬의 그것을 견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The breakthrough came when one engineer reflected, you know, a paintbrush is a kind of pump. 혁신이 온 것은 어떤 엔지니어가 곰곰이 뒤를 생각하면서 되짚어보면서 생각할 때 왔어요. 아, you know, paintbrush. 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You know, paintbrush가 일종의 펌프네라고. By seeing the paintbrush as a 이게 CAS가 되는 거죠. Paintbrush is a pump, and the engineers move their focus from the bristle themselves to the channels between the bristles, and how the paint flowed through the channels. 자, 그렇게 페인트 브러쉬를 펌프로 봄으로써 그 엔지니어들은 포커스를 그 털 자체에서 채널, 통로로 본 거죠. 채널이란 말은 TV 채널 틀어라 할 때 그 채널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운하나 또는 해협을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따지면 뭐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길을 채널이라 다 불러요. 수로도 되죠. 해협도 되죠.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채널도 됩니다. 그렇죠? 통과해서 오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채널로, 바로 털 사이에 나는 그 통로 있죠. 페인트가 흐르는 곳, 그 수로 같은 거, 그 채널로 포커스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페인트가 흘렀는가, 그 채널 통해서를 포커스를 바꾸게 돼요. The paintbrush as pump metaphor was generative in the scene that it led to a new way of seeing problem. And this new framing generated a new successful solution. 이 페인트 브러쉬, 펌프의 메타포와 같은, 은유와 같은 페인트 브러쉬는 바로 이게 그 씬, 장면에선 상생형인 거예요. 그 상생형이 여기서 결국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그런 문제를 보는 걸 이끌었고요. 이러한 새로운 프레이밍, 이러한 틀, 맞붙자는 게 결국 새로운 성공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낸 거죠. 이 프레임이. 이것이 아주 강력한 형태의 인간이 의미를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다. 인간이 의미를 만드는 것의 강력한 힘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자, 즉 독해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모르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백날 이 단어 본다고 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럼 사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전을 보면 물론 이 단어를 알려주죠. 그 대신 여러분들은 뭘 놓치는 겁니까? 전체 흐름은 놓치고 군데 멈추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끝나고 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단어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페인트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브러쉬도 알잖아요. 엔지니어 아시죠? 무브 움직인다, 포커스 아시고 다 알아요. 댐셀프 주스로고, 채널도 많이 들어봤어요. 라디오 채널 같은 거니까. 브리스 들어봤고, 페인트 플로우 흐르다, 채널 또 반복되고 있고, 펌프 모르는 간첩이죠. 이렇게 많은 단어 사실 알고 있어요. 이것만 해석된다 하더라도 전체 다 본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독해에 대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선생이에요. 여러 선생들이 문법과 구문 독해와 단어로 집중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단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다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다? 여러분도 잘못이죠. 이런 강의를 선택한 여러분도 잘못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걸 가르치는 영어 강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불편하면 내가 잘못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